바로 이어서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지 저희가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야, 가네요. 증시가 가고 네. 5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걸 이제 불을 계속 꺼트리지 않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에이펙 정상회담이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는 평가들 일색이에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워낙 또 분석가처럼 잘 하시니까 네. 분석을. 예. 일단 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최대 관심사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었죠. 뭐 열리네 마네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뭐 변덕이 심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본인이 말한 것을 금방 또 이제 뒤집는 경우라고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불안한 점도 있었습니다. 진짜 정상회담이 열리냐. 근데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전에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이제 베센트 장관과 중국 측에 이제 만나서 이제 합의한 것들이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이제 발표가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었는데 하지만 실제로 월가에서나 우리나라나 특히 월가는 정상회담 때문에 별로 오른 건 별로 없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많았습니다. 이유는 결국 미중 정상회담이 얘기한 거는 1년간의 유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펜타닐은 1년간, 히토류에 대한 그 수출 통제도 1년간, 그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1년간만 일단 미국에서 대두를 수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한시적으로 1년 안에만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안에 뭔가를 또 양치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서 일단은 화해를 하는 모드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중의 어떤 그 결론은 이렇게 났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경주에서 우리나라 내신을 포함해서 외신까지 다 합치면 3,0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이고 네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그런 걸 미리 만들어 놓고 경주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갖다가 개최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는 경주도 알리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이제 그 무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재명 대통령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그 핵연료 재처리하는 문제를 갖다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한국에다 핵 잠수함을 건조를 해줄게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네. 뉴스를 봤을 때 이게 예, 충격이었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진정성에 담았는지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뭐 지나가다가 이것 좀 고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약속하는 것도 다 구두이지만 그게 다 구속력 가집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 일일이 받아 쓰고 구속력 때문에 이제 뒤처리가 후속적인 절차가 있기 마련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여기서 이제 구두로만 끝나지 않고 본인이 문자로도 이제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교안보 사안도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방이다 할지라도 이 핵 잠수함을 갖다가 건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없고 핵 잠수함에 건조해야 되는 기술적인 것도 없고 설령 기술적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죠.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을 누구에게만 주고 승인해줬느냐 유일하게 영국만 승인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최우방국인데 아시아 최우방국이죠. 미국에 있어서는. 하지만 일본도 없고 호주도 없고 일본이나 호주는 이제 미국이 승인을 해주면서 이제 진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은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정부를 민주당 정부를 좌파 정부로 생각합니다. 좌파 정부에다가 핵 잠수함 건조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디까지 신빙성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건 본인이 말을 했고 그걸 갖다 문자로 썼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이제 거기다 올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구속력 있고 진행이 될 텐데 하지만 여전히 마찰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트럼프의 어떤 측근들도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문제점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말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본인이 문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으면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외교안보적인 큰 충격과 파급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장 그 다음날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서 우리나라에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그 딴죽을 부렸습니다. 이런 어떤 마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화면을 보신 분들은 이제 자본시장에서 투자 때문에 보신 거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명시했죠. 어디서 건조를 하느냐? 하나조선 인수한 하나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나오션이 큰 어떤 혜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오션이 큰 혜택을 맛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빅3 조선사가 있는데
그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오션과 HD그룹, HD 현대중공업이 잠수함을 만드는데 하나오션이 미국에서 이제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는 것은 HD그룹도 역시 동일한 혜택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오션에 혜택을 줬는데 HD그룹도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HD그룹이 거기서 이제 그 넉넉고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HD그룹도 동일하게 미국의 방산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미국 방산의 수혜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미국 방산의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을 우리가 뛰어들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MRO 사업이 연간이 20조 원입니다. 엄청난 수준이죠. 근데 MRO 사업이라는 건 단지 내가 너네를 나를 좋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맥락이 아니고 해군의 MRO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안보나 그 정보의 기밀도 같이 유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해군을 고쳐줬는데 미국 해군을 고친다는 것은 미국 해군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권리를 갖게 된 정보가 과연 다른 나라로 새 나갈지 누가 보장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 수뇌부의 정책적인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MRO를 뛰어들겠다고 쉽지 않았는데 핵 잠수함을 핵 원잠을 갖다 우리가 건조하게 됐다는 것은 MRO 사업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미국 본토가 우리가 보통 농담을 천조국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 천조는 아니지만 미국 국방부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적어도 우리 조선업이 그 조선업뿐만 아니라 뭐 그다음에 현대 로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미국의 유수의 어떤 방산 분야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중요한 교두부가 이번 APEC 정상회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련했다라고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4%에서 올라가 있고 현대에lec트론도 같이 올라간 이유도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쭉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다 이슈화돼도 정말 핵 잠수함 이런 부분은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뭐 30년 묵음, 에너지 그리고 안보 부분에서 봉인 해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다 이렇게 평가도 되던데 뭐 그런 부분으로 말주셨고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젠슨항의 선물 있잖아요. GPU 26만 장 뭐 한국에 선물해 준다. 근데 이거 공짜는 아니고 당연히 제 값을 내기는 하는데 워낙 그 한 장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갖고 있으면은 뭐 큰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네이버가 6만 장, 1만 장 더 가져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젠슨항이 이제 APEC 정상회담에 오기로 했는데 뭐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젠슨항의 이번에 그 한국 방문 첫 방문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픽 카드 회사에 머무를 때 젠슨항이 종종 왔었고 뉴스도 아셨지만 그 시기에 이건희 회장 젠슨항에게 편지 보냈다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젠슨항이 직접 얘기를 했죠. 이건희 회장이 편지를 자기한테 보내줬다는 얘기를. 그때만 해도 젠슨항이 이렇게까지 유력 인사는 아니었는데 챗GPT가 열리면서 생성형 AI 시대 열리면서 엔비디아와 젠슨항은 세계 최대의 기업, 세계 유력 인사가 됐습니다. 근데 무슨 선물이냐? 젠슨항 APEC 회담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한국에다 선물 있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뭐 삼성전자와의 그 납품에 대한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맥락을 봤을 때 그 선물을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 GPU를 주겠다는 뜻 같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오해가 또 없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면 선물이니까 선물은 다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그럼 GPU를 비싼 걸 우리한테 공짜로 준다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공짜는 아니고요. 근데 왜 선물이냐? 이 현재 GPU는 어떤 맥락, 어떤 위치가 있냐면은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핵 잠수함 얘기했는데 핵 잠수함을 미국의 핵 잠수함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기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죠. 왜 그 선물을 갖고 우리가 핵 잠수함도 만들고 여기 더 붙여가지고 야, 그럼 원자력 발전에다가 핵 잠수함을 쓰겠다고 한다면 야,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핵 폐기물은 우리가 처리하도록 해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좀 더 넓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선물인데 이 핵과 관련된 것이 선물일 정도로 핵을 갖다가 누가 쓰게 해주겠다는 건 선물일 정도로 우리가 원전 강국이지만 우라늄을 가져와서 우라늄을 가공할 라이센스가 없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고리원전 이런 데 들어가는 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고리원전에 들어갔을 정도로 다 끝난 상태만을 해외에 사와서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이 정도로 우라늄에 대한 가공은 되게 민감한 거기 때문에 못 만들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그런 우리나라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핵 원점을 주겠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왜 길게 설명하느냐? 이 정도로 지금 GPU는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다 심지어 사우디가 친한데 어떻게 친합니까? 내가 너네에게 GPU 줄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우디의 GPU가 왜 필요하냐 생각하지만 사우디의 왕세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GPU를 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GPU를 줄 테니까 오펙 플러스로 하여금 유가를 내려달라. 이런 이제 합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GPU는 선물이고 아무나 돈 준다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젠슨왕이 우리에게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 26만 장 주겠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그렇다면 초미의 관심사인 삼성전자는 그러면 그 엔비디아 납품하는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저를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26만 장 뒤에 5만 장이 있습니다. 그 5만 장을 어디다 쓸 것이냐? 삼성전자의 많은 그 반도체 공정들이 있죠. 공정들에다 GPU를 깔아가지고 이제는 이미 많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동화를 시키기 위한 가장 획기적인 어떤 시그널이 무엇이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것이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가 한 몇 년을 거쳐 인수했지만 인수하기 전부터 삼성전자는 로봇을 많이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로봇 현장에 배치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의 공장에다 GPU를 깔겠다는 것은 완전히 획기적인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공장을 갖다가 탈바꿈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열리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 서비스가 없을 때는 많이 답답하고 어렵죠. 그러면 검색 서비스가 있다는 자체가 지금 이제 현재 삼성전자의 그 자동화 공정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검색 서비스가 엔비디아의 GPU랑 결합하니까 지금 우리가 챗GPT 서비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삼성전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SK그룹, 현대차에다가 그 GPU를 깔았을 때는 우리가 챗GPT 수준의 생산 설비와 효율화와 획기적인 이제 그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5만 장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 GPU는 연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엔비디아의 주력 메모리 공급업체는 SK 하이닉스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HBM을 갖다 와서 붙이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공식적인 멘트는 없지만 아마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GPU를 자사의 HBM을 갖다 붙여서 돌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나왔어요. 우리가 엔비디아에다가 그 HBM 공급을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 납품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아닌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납품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는 엔비디아 고객에 많은 빅테크들이 있는데, 엄청난 규모의 빅테크들이 있고 매출 올리는데, 거기에 이제 SK 하이닉스처럼 삼성전자가 일부 포션을 차지하면서 납품하길 바라는 것이지, 삼성전자 자사의 5만 장을 갖다가 자사 HBM에 끼어드는 것이 무슨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 것이냐, 그렇게 간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주가를 반영한다 봅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60만 닉스, 저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얘기했는데, 이 맥락으로 SK하이닉스가 지금 7% 60만 닉스, 와 엄청납니다. 뭐 제 생각에는 100만 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삼성전자는 이 정도 오르지 않고 있지. 왜? 지금 말하는 그 관점을 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HBM4를 납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뭐 맥쿼리 같은 경우에도 국내, 해외 증권사 통틀어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SK 하이닉스에서 줬는데 84만 원. 예. 네. 어쨌건 삼성전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는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뷰를 갖다 추정하려면 삼성전자 HBM4에 납품했다는 것이 공식 비공식으로 다각도로 이제 확인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러진 않다. 심지어 그 로이터의 보도를 보면은 KB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을 갖다 인용하긴 했지만, 추가로 아직도 한 번은 이제 품질 테스트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려면 그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맥락이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사실 청주 공장을 증설을 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면 청주 공장 증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는데,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을 최근에 증설하기로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계속 기다렸는데 아직은 안 되겠다. HBM4에 납품이 아직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다가 콜을 보냈다. 이 물량이 더 원하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청주 공장 증설했다. 이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삼성전자가 HBM을 갖다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맥락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포인트 앞서서 언급해드렸지만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6거래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약 지금 8만 주 정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3거래 만에 매도로 전환된 흐름, 이런 외국인 수급에서 좀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딱 시작하자마자 엔터주, 예. 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제 만난 그런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예. 한한령 사실상 해제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예. 오늘 사실 음봉 시가 대비 상승폭 좀 줄이고 있는 엔터주의 흐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뭐 사실은 좀 제가 너무 노골적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말을 한 걸 믿을 수 없는 당국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공산당이고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을 바꾸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우리는 한한령이라는 게 없었다. 근데 우리한테 그러냐 얘기하는데 우린 다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의 콘텐츠들이 중국에 수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드 사태를 말미암아서 현대차가 뭐 그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점을 분기점을 해서 현대차가 그 잘 나가던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근데 무슨 한한령 없다고 얘기를 하냐, 시장에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어쨌건 중국 당은 한한령이 없었으니까 한한령 해제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우리 이제 용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한한령 해제를 논의를 했다. 그 말은 결국은 계속 전형적인 이제 맥락으로는 한한령 해제 중이었으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기점으로, 그리고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라면 굳이 바쁜 시진핑 주석이 박진영 그 위원장을 부르다가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박진영 위원장은 관료, 전형적 관료가 아니고 이 K컬처 때문에 따로 만든 그 자리에 달아간 장갑급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상도 맞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무슨 뭐 박진영 위원장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경청을 했다는 얘기는 한한령 해제의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된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다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왜 조심스럽게 봐야 되냐? 27년에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이 되고 그때 대만을 침공하였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는 중국은 실제와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당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마이클 조던이 상해를 거쳐서 중국을 갖다가 공습을 했는데, NBA가 공습을 했죠. 중국 인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가 아니고 농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한령을 해제를 해서 엔터주가 중국에 슬며시 들어갔을 때 중국 당국 수뇌부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중국 인민들이 중국 당국, 중국 공산당으로 얘기되는 그런 획일적이고 이런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이 많아질까 봐 그런 부담도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마치 우리가 북한에다 그런 삐라에다가 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 당국 여전히 조심스러울 텐데 조심스러운 것을 우리가 간주하면서 접근해야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왜 빨리 해제 안 시켜주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지 하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이펙은 끝났지만 여기에 파생된 이슈와 전략들은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시시각각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조호진 타큐언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